오늘 아침 침대에서 눈을 뜨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깨가 무겁고 목이 뻣뻣했죠.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세면대 거울 앞에 섰을 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게 혹시 대한민국에서는 5분마다 한 명이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전날 밤까지만 해도 자신이 멀쩡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제 하루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순간을 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밤 꿈을 떠올렸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제게 계속 말을 걸었는데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어요. 답답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하며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주방으로 향하는 복도를 걷는데 문득 어제 저녁 식사가 떠올랐어요. 김치찌개 밥 한 공기, 젓갈 2숟가락, 그리고 식후 디저트로 달콤한 커피 한 잔. 평범한 저녁이었죠.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그 식사가 지금 이 순간 제 몸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을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빼곡히 들어찬 김치통, 젓갈, 장아찌, 햄, 소시지.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평범한 냉장고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이 풍경이 달리 보였습니다. 김치 한 조각을 집어들고 뚝뚝 떨어지는 빨간 국물을 바라봤어요. 이 국물 한 방울 한 방울에 나트륨이 가득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인데 한국인은 평균 3500mg을 섭취한다고 하죠. 거의 2배입니다. 저는 김치를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들을 꺼냈어요. 식탁에 앉아 간단한 샐러드를 만들면서 문득 작년 건강검진 결과지가 떠올랐습니다. 서랍 어딘가에 묻혀있을 그 종이. 당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혈압이 조금 높네요. 음식 조절하시고 운동 좀 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어요. 그저 서랍에 결과지를 넣고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잊은 척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샐러드를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 하늘처럼 제 혈관도 맑고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혈관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혈압이 높다는 것은 혈관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진다는 뜻이죠. 마치 풍선에 계속 바람을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어느 순간 터지게 되어 있어요. 제 혈관도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소리 없이, 증상 없이, 그저 묵묵히 압력을 견디면서 말이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손에 들린 접시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순간 움찔했어요. 손의 감각이 둔한 것 같았거든요. 피곤해서 그런가. 다시 한번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켰어요. 습관적으로 뉴스를 확인했죠. 첫 번째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0대 건강한 직장인, 출근길 갑작스런 뇌졸중으로 사망.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기사를 열어 읽기 시작했어요. 고인은 평소 건강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지병도 없었고 운동도 꾸준히 했대요.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출근을 위해 현관문을 나서다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가족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기사를 읽는 내내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스크롤을 내리자 또 다른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30대 젊은 엄마 아이 재우다 뇌출혈로 응급실 이송. 뇌졸중 전조 증상 없어. 발견 시 이미 골든타임 놓쳐. 하나같이 무서운 제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들의 공통점은 모두 증상이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는 괜찮을까? 오늘 아침 느꼈던 그 찌뿌둥함, 손의 둔한 감각, 그리고 지난밤 이상했던 꿈. 혹시 이것들이 제 몸이 보내는 신호는 아닐까요? 아니, 그럴 리 없어. 저는 아직 젊으니까. 그냥 피곤한 거야.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애써 부정했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문득 작년 건강검진이 또 떠올랐어요. 혈압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았었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 가면 동맥경화가 올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나서는 순간 곧바로 편의점에 들러 초콜릿을 샀었죠.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달콤한 게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말이에요. 소파에서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작년 건강검진 결과지를 꺼냈어요. 1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먼지가 쌓인 종이였습니다. 펼쳐보니 빨간 글씨로 경고 표시들이 보였어요. 혈압 13,588 경계성 고혈압, 총 콜레스테롤 230 높음, LDL 콜레스테롤 160 높음, 중성지방 195 정상 범위 상한. 모두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1년 전에도 이미 경고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결과지를 들고 있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1년이 지난 지금 내 몸은 얼마나 더 나빠졌을까? 뇌졸중은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이런 질환들이 수년간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죠. 그러다 어느 순간 임계점에 도달하면 뇌졸중이라는 재앙으로 터져나옵니다. 저는 지금 그 임계점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결과지를 다시 서랍에 넣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달라야 해.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어. 저는 결과지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두기로 했어요. 매일 이걸 보면서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억하기 위해서요.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오늘은 밖에 나가 먹고 싶지 않았어요. 마트에 가기로 했습니다. 마트로 향하는 길, 거리를 걷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모두 바쁘게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죠. 이들 중에도 저처럼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몸속에서는 조용히 무너져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를 지나 매장 안으로 들어서니 형형색색의 식품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가장 먼저 정육 코너로 갔을 겁니다. 오늘 저녁은 삼겹살이다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오늘은 채소 코너로 향했습니다. 신선한 브로콜리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초록빛이 유난히 선명했죠. 하나를 집어들고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채소 안에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요. 혈관 내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물질이죠. 장바구니에 브로콜리를 담았습니다. 그 옆에는 시금치가 있었어요.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고 힘이 세진 건 단순한 만화 설정이 아니었습니다. 시금치에는 엽산과 마그네슘이 풍부한데 이게 혈액 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준다고 해요. 호모시스테인이 높으면 뇌졸중 위험이 커진다고 하죠. 시금치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과일 코너로 이동했어요. 블루베리, 딸기, 포도. 작고 예쁜 베리류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과일들 속에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활성산소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관을 젊게 유지시켜주는 마법 같은 성분이죠. 베리류도 담았습니다. 견과류 코너 앞에 섰어요. 호두, 아몬드, 캐슈넛. 다양한 견과류들이 작은 봉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호두를 집어들고 자세히 봤어요. 모양이 뇌를 닮았더라고요. 옛날 사람들은 형상의학이라고 해서 생긴 대로 효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과학적 근거는 없는 미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호두의 경우는 정말 맞는 말이에요.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실제로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줘요.
제가 지금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견과류를 한 봉지 담고 생선 코너로 향했어요. 고등어, 삼치, 연어 등 푸른 생선들이 얼음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싱싱해 보였어요. 이 생선들에도 오메가3가 풍부하다고 하죠. 일주일에 최소 2번은 등 푸른 생선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연어 한 토막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은 가벼웠습니다. 뭔가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계산대로 향하는데 정육 코너를 지나가게 됐어요. 붉은 고기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삼겹살, 목살, 소고기. 예전에 저라면 당연히 집어들었을 것들이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붉은 고기를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30% 이상 높다고 해요. 그리고 의외로 계란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출혈성 뇌졸중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먹어왔던 음식들이 사실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고개를 돌려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붉은 고기를 사지 않기로 했어요. 계산을 마치고 마트를 나섰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향하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내 혈관도 저 하늘처럼 맑아질 수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부터라도 노력하면 가능할까요? 가능해야 합니다. 아니, 가능하게 만들 거예요. 집에 돌아와 장본 식재료들을 냉장고에 정리했습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베리류, 연어, 견과류, 초록색, 보라색, 빨간색, 갈색. 알록달록한 색깔들이 냉장고를 채웠어요. 예전 냉장고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브로콜리를 씻고 연어를 손질하고 견과류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요리를 하면서 문득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죠. 음식은 약이다. 어렸을 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밥 먹으라는 잔소리로만 들렸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먹는 것이 10년 후 우리 몸을 만든다는 것을.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세포 하나하나를 만들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뇌를 보호하는 거라는 것을요. 브로콜리를 올리브유에 살짝 볶았습니다. 마늘 향이 부엌 가득 퍼졌어요. 연어는 소금만 살짝 뿌려 구웠습니다. 견과류 샐러드에는 발사믹 드레싱을 조금 뿌렸죠. 식탁에 음식들을 차려놓고 바라봤습니다. 컬러풀하고 건강해 보였어요. 예전에 기름지고 짠 식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첫 한 입을 먹었어요. 브로콜리의 아삭한 식감, 연어의 부드러운 살점, 견과류의 고소한 맛. 맛있었습니다. 진짜로요. 건강한 음식이 맛없다는 건 편견이었어요. 우리 입맛이 잘못 길들여진 것뿐이죠. 짜고, 달고, 기름진 자극적인 맛에 중독되어서 진짜 음식의 맛을 잊어버린 겁니다. 천천히 음식을 씹으며 오늘 하루를 돌아봤어요. 아침에 느꼈던 그 이상한 느낌, 뉴스 기사들을 읽으며 느꼈던 불안, 마트에서 장을 보며 다짐했던 결심들. 그리고 지금 이 건강한 저녁을 먹고 있는 저 자신. 하루 만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제 인생을 바꾸기로 결심한 거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깨끗이 씻은 접시들을 선반에 정리하면서 문득 오늘 아침 접시를 놓칠 뻔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 손이 둔했던 것. 정말 피곤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제 몸이 보내는 또 다른 신호였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더 이상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고 싶지 않다는 것.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병원 앱을 열었습니다. 건강검진 예약 메뉴를 눌렀어요. 화면에 달력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빠른 날짜를 찾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 손가락이 그 날짜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정말 예약할까? 검진 받으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올까봐 무서운데. 하지만 이내 결심했습니다.
무서워서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더 악화될 뿐이죠. 다음 주 화요일 오전 9시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확인 메시지가 떴어요.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하면서도 동시에 홀가분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첫걸음을 내디딘 것 같았거든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책상으로 갔습니다. 오늘 아침 서랍에서 꺼냈던 건강검진 결과지가 아직 거기 있었어요. 결과지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1년 전의 숫자들. 모두 경고의 메시지였죠. 다음 주 화요일 새로운 검진을 받으면 이 숫자들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더 나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노력하면 조금씩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거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죠. 오늘 아침 이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저는 막연한 불안을 느꼈었어요. 몸이 보내는 이상한 신호들, 그리고 그 신호들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불안은 있어요. 다음 주 화요일 건강검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제 건강을, 제 미래를 제가 바꿀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이 저를 조금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어젯밤 꿨던 그 꿈이 다시 떠올랐어요. 누군가 제게 계속 말을 걸었는데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던 꿈.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건 제 몸이 보내는 메시지였어요. 조용히 하지만 절박하게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였던 거죠. 그동안 저는 그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아니, 듣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를 겁니다. 제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거예요. 아무리 작은 신호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뇌졸중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소리 없이 다가와서 순식간에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제 몸이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것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더 이상 내일로 미루지 않기로. 지금 이 순간부터 제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식습관을 바꾸는 것.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 혈압을 관리하는 것.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하나하나는 작은 변화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언젠가는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침대 옆 탁자에 물 한 잔이 놓여 있었어요. 손을 뻗어 물잔을 집어들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죠. 예전에 저라면 지금쯤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고 있었을 거예요.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라는 핑계로 말이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물 한 잔으로 충분했어요. 물잔을 다시 탁자에 내려놓고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10년 후에 제 모습이 궁금해졌어요. 오늘의 선택이 10년 후에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건강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있을까요? 아니면 병원 침대에 누워 후회하고 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오늘 제가 내린 선택이 그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것.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결국 제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 그래서 저는 매일 오늘처럼 선택할 겁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 충분히 물을 마시는 것,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제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잠이 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매일 오늘처럼 살겠어. 내 건강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어. 왜냐하면 손을 가슴에 얹었어요.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규칙적으로 힘차게 뛰고 있었죠. 이 심장이 뛰는 한 나는 살아있는 거니까.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거니까.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밤 꿈에서는 누군가의 말이 분명하게 들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이제는 제대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운 기분이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어제 아침과 같은 자리, 같은 거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은 어제와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조금 더 또렷해진 것 같았습니다. 좋아, 오늘도 시작이야.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어제 장본 신선한 채소들이 보였어요. 브로콜리, 시금치, 베리류. 알록달록한 색깔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건강을 지키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을.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저 매일매일 작은 것들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전부라는 것을요. 오늘 아침 식사는 시금치 샐러드와 삶은 계란 1개, 그리고 블루베리 한 줌이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제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들이 가득했죠. 식사를 마치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오늘부터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로 결심했거든요. 거창한 운동은 아니지만 꾸준히 하면 분명 효과가 있을 겁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가을 아침의 공기가 상쾌했어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규칙적인 걸음이 이어졌죠.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운동하는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누군가는 저처럼 오늘 새로운 결심을 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30분이 지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땀이 조금 났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몸이 깨어나는 느낌이었거든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달력을 봤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예약일이었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무섭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혹시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진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용기도 생겼습니다. 알고 나서 대처하는 것과 모른 채 방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니까요.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치료하고 관리하면 되는 거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제의 저는 아직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저는 다릅니다. 지금 시작해야 해라고 솔직하게 인정하죠. 이 차이가 앞으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부터 건강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매일 먹은 음식, 운동한 시간, 몸 상태, 느낀 점, 이런 것들을 기록하기로요. 펜을 들고 첫 페이지 맨 위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 문장을 썼어요. 오늘 나는 내 인생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펜을 내려놓고 그 문장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과장된 표현 같지만 사실이었어요. 뇌졸중은 생명을 앗아가거나 심각한 장애를 남기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가 선택을 했으니까요. 방치하는 대신 관리하기로, 외면하는 대신 마주하기로, 내일로 미루는 대신 오늘 시작하기로. 이 선택이 저를 구할 겁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죠. 평범한 가을날이었지만 제게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노트에 계속 썼습니다. 오늘 먹은 음식들,
아침 산책 30분, 몸 상태 어제보다 가벼움, 그리고 마음속 다짐들. 글을 쓰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뭔가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록 작은 시작이지만 분명한 방향이 있는 시작이었죠. 노트를 덮고 일어났습니다.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일들을 할 때 항상 제 건강을 먼저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깨달았거든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직장이 있어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거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들고, 내일의 선택이 모레의 건강을 만들고, 그렇게 쌓인 선택들이 1년 후, 10년 후에 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현명한 선택을 하겠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는 선택,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선택, 충분히 쉬는 선택,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선택, 그리고 무엇보다 제 몸을 소중히 여기는 선택. 이 선택들이 모여서 언젠가는 건강한 저를 만들어낼 거예요. 책상 위에 놓인 건강검진 결과지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1년 전의 숫자들. 그때도 경고였지만 저는 무시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새로운 검진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좋게 나오면 더 열심히 관리해서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할 거예요. 나쁘게 나오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거예요. 어느 쪽이든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제 건강과 정면으로 마주할 거예요. 왜냐하면 살고 싶으니까요.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그 삶은 오늘 제가 내리는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저는 제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었어요. 바로 선택이라는 선물을요. 건강하게 살기로 선택한 것. 제 몸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것. 오늘부터 달라지기로 선택한 것. 이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꿀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도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하지만 절박하게. 제발 나를 돌봐줘. 제발 나를 사랑해줘. 그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들린다면 오늘 선택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나중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지키기로. 그 선택이 여러분을 구할 겁니다. 저처럼 말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